네, 화요일의 모닝 전략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형혁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난주 후반 들어서 좀 힘을 내다가 어제 월요일에서 좀 주춤한 듯 보이긴 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양봉을 내면서 마감한 거에도 의미를 달아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예. 해외 증시 밀린 것보다 월등히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어제 원달러도 빠졌습니다. 원화의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트레일링 PBR 1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금융위기 때도 깨지지 않은 선이다. 이 밑으로는 가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 장중 저점이 1876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수목금 큰 폭의 반등을 만들어내고 어제 소폭 거래소 기준으로 소폭 밀렸고 네. 양봉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의 컨셉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그림이 물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난 그 FOMC 의사록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 인상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파겠죠. 곧 금리가 정말 오를 수도 있어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가 좀 비싸고요. 옆은 유로화인데요. 유로화는 지금 9년 내 최저치입니다. 어제도 CN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ECB 납입 자본금 기준으로 국채 매입을 추진하겠다. 5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ECB 대차 대조표 지금 2조 유로입니다. 네. 이거 3조 유로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중에 5천억 유로 정도 미국식 QE에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11월 CPI 기준으로 마이너스 0.2% 떴습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이라는 거죠. 디플레이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ECB의 마리오 드라기가 준비된 카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는 코멘트를 한 게 아니고 유럽의회에 서한을 보냈어요. 지나치게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유지되는 리스크를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ECB 권한에 따라서 비전통적 정책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는 계속적으로 낮게 형성됩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는요, 유로화가 유발하는 달러 강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달러 인덱스 강세인 시기에 대한민국 시장 재미없더라. 이 얘기는 뭐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살펴보면 네. 대한민국 원화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어제 원달러 8원 60전 빠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원달러는 11원 빠지는데 지수가 33포인트 빠졌어요. 이거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죠. 그 다음서부터 보게 되면 원화의 퍼포먼스가 아주 좋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꺾이는 모습이 없는데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죠. 상대 강도가 저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시장은 절대 밑으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미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원달러 상대 강도가 유지된다면 어제와 똑같이 어제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폼 뛰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설사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 트레일링 PBR 1배 시장 뭐 증권사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낮게 잡는 데는 한 1820 정도 보고요. 높게 보는 데는 뭐 1880, 90 요 정도 봅니다. 평균적으로 18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지선은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지금 시장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아무래도 위로가기에서는 여전히 그 열쇠는 외국인이 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사대주의적 발상 아니고요. 예. 뭐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인정할 그렇죠. 건 인정해야 예. 되니까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더라는 겁니다. 달러가 강한 부분을 왜 우려했었냐 하면 외국인들이 팔까봐 우려한 거죠.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증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만큼 외국인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죠. 작년 초에서 작년 말까지 비중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비중 12.8%에서요. 9.9%로 빠졌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빠지네 보니까 러시아 뭐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우크라이나서부터 해서 뭐 EU와의 갈등 굉장히 많았었는데 7.2%에서 3.9%로 가더라는 거죠. 네. 러시아 증시 박살났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볼까요? 브라질도 얼마 안 빠졌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진짜 주목 가능한 부분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3%가 18.5%가 됐어요. 제일 놀라운 건 인도입니다. 7.7%가 10.6%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나머지 이머징 시장들도 큰 변동 없거나 소폭씩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팔게 되면 금융위기 때만큼 가게 됩니다. GM 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이고 아시아 EX 재팬 펀드에서도 더 팔면 금융위기 정도 레벨 내려갑니다. 더 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추를 둘 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선물이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배당 락을 앞두고요. 네. 한 14,000계약 정도 들어갔던 게 들어간 것보다 더 크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매도는 멈췄다라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 점도 주목 가능해서 볼 것 같고 신흥국의 펀드 플로우는 주식형 펀드 플로우는 계속적으로 빠집니다만 한국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주식형 펀드 폴리오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이 같이 무너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림들이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트레일링 PBR 1배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각 종목별 어떤 이슈들 종합해 봤을 때 팀장님 어떤 종목 관심 두고 계십니까? 2주 전에도 현대모비스를 한 종목만 들고 나와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LGD 디스플레이는 어제 신고가 갔었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어제 장 끝나고 아주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그림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를 갖고 있는 대주주는요. 모비스입니다. 20.78%를 들고 있어요. 네. 현대차는 기아차가 소유합니다. 기아차의 대주주는 현대차란 얘기죠. 33%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순환출자죠. 이 순환출자 끊어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정의선 부회장이 이번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시드머니가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건 글로비스 지분밖에 없는데 네. 글로비스 지분을 뭐 처분해야 뭘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구조 맨 최상단에 놓여져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 매입 니즈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선 부회장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 가치하고 현대모비스 지분 가치하고 예전에는 가치 차이가 4조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네. 이땐 수합이 불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제까지 보면은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졌고요. 네. 글로비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합이 가능하겠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어제 현대 글로비스 지분 13.4% 블록딜을 네. 공시했습니다. 물론 30% 밑으로 지분율을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29.99% 남았어요.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건 현대모비스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예. 뒤에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핵심 지분 가치 쪽에서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돈으로 따져보면 약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걸 현대모비스 지분 가치로 따져보니까요. 약 한 5%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죠. 현대모비스 지분을 5%대 들고 있는 창구가 어디 있나라고 봤더니 여기 보입니다.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5.66%인데요. 아마 이 지분 매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대모비스 매입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굉장한 시세 예상합니다. 자,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 글로비스 블록딜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모비스 지분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현대 모비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